안녕하세요. 미국 주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아마존 KDP 광고에 관련해서 제가 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존 KDP 광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진 않았어요. 그전에. 왜냐하면은 제가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에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을 때 그때 광고에 관련해서도 영상을 따로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고하고 아마존 KDP 광고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전 영상을 보시면 더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제가 코멘트만 이렇게 남겨드렸었는데, 근데 아직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그냥 아예 따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셀러들이 방식이 다 다르긴 해요. 어떻게 키워드를 찾고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광고를 돌리고 좀 방식들이 다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제 영상에서는 이게 절대 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광고를 돌리고 이렇게 아마존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칼로링 북이라고 아마존에서 치게 되면요, 제 첫 번째 이 책, 여기 있는 책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광고를 아무리 잘 돌린다고 해도, 어떠한 키워드를 잘 이용을 한다고 해도 물건을 사는 사람들로서 책을 보게 되면 제 첫 번째로 이미지, 책 커버 이미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평점이 보이고 가격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광고를 잘 돌려도 이미지가 너무 별로거나 평점이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그러면은 아무리 광고 노출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클릭수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를 돌릴 때 페이퍼 클릭이라고 해서 우리가 클릭이 될 때마다 비용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존을 배부르게 먹여주는 꼴로만 그렇게만 광고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고를 돌리는 이유는 당연히 랭킹을 올려서 사람들한테 더 많이 노출을 시켜서 책을 많이 판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오다수가 많아지면 질수록 이렇게 평점이 생기는데, 이 평점을 보시면 5스타일이 4스타일이 몇 개인지 그리고 1스타일이 몇 개인지 이렇게 쭉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좋은 리뷰를 무조건 받아야지만 랭킹이 올라가는 것도 팩트고요. 그리고 좋은 리뷰를 받아야지만 사람들이 사가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좋은 퀄리티 좋은 그런 책들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만들어서 하루에 몇 개씩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퀄리티가 정말 좋은 책을 만들어서 좋은 평점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 키워드를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키워드를 잘못 이용을 하면 우리 어카운트가 닫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브랜드 이름이 되어 있는, 우리가 다 알만한 브랜드 이런 거는 절대 키워드를 이용을 하시면 안 되는 거, 그건 꼭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책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 리뷰가 이렇게 많은데 이 책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 가격을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요. 그리고 평점도 정말 좋아야 돼요. 처음부터 평점이 너무 좋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과감히 그 책은 없애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일 두 번째로 방법은, 평점이 첫 번째 뭐 너무 안 좋게 적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안 좋은 리뷰를 좋은 리뷰로 덮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책들을 파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안 좋은 리뷰를 적으면 갑자기 그 오다가 확 떨어져요. 하루에 10개씩 팔았던 게 하루에 하나도 못 팔 수도 있어요. 리뷰 하나가 잘못 적혀지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센시티브 하거든요, 이 리뷰 받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꼭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광고를 아주 열심히 돌린다고 해도 밖에서 들어오는, 아마존 밖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마존은 이 아마존 안에서 세일을 만들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밖에서 안으로 들고 오는 또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25% 30% 정도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돌리든 아니면 구글에서 광고를 돌리든 어떠한 광고를 돌리든 마케팅을 하든,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든 뭐 유튜브 마케팅이든 영상 마케팅, 무슨 마케팅을 하든 거기서 밖에서 아마존 안으로 들어오는 그 트래픽이 굉장히 임팩트가 정말 세요. 그래서 광고만 돌리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뭐 웹사이트를 만드셔도 되고 그렇게 콘텐츠를 계속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영상을, 지금 여기 보면 영상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을 한 번씩 올리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런 마케팅도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이 뭐 팔리지 않는다, 랭킹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책이
책이 우리가 칼로링 북이라고만 쳤을 때 7만 개가 나오거든요. 네, 칼로링 북이라는 이것만 키워드가 아니잖아요. 뭐 칼로링 페이지, 뭐 액티비티 북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거기서 노출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3페이지 안에 들어와야지만 사람들이 구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케팅을 따로 해야 된다라고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책을 새로 냈어요. 오늘 당장 책을 냈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곳, 제일 첫 번째 타이틀 안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덜트 컬러링 북이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었을 거예요. 분명히 키워드들이 이 타이틀하고 서브타이틀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디스크립션 이쪽은 아마존에서 색인이 잘 되질 않아요. 디스크립션은 그냥 사람들이 읽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글들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에 A 플러스 컨텐츠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텍스트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이미지도 이렇게 똑같이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텍스트를 많이 집어넣질 않아요. 왜냐면 거기 인덱스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색인이 잘 되질 않아요.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미지로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키워드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컨텐츠를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우리 아마존 들어오면 마케팅 클릭을 하시면 그 밑에 A 플러스 컨텐츠라는 곳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amazon.com을 저는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클릭을 하시고 매니지 A 플러스 컨텐츠를 클릭을 합니다. 이미지를 집어넣으실 때 이렇게 이미지를 올리신 다음에 거기 이미지 키워드라고 적는 데가 나와요. 키워드를 집어넣으시고 애드만 클릭을 하시면 돼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적혀져 있어요. 600픽셀에 180픽셀 뭐 다른 이미지는 또 뭐 어떤 픽셀에 어떤 픽셀 이렇게 다 사이즈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미지 작업하시고 그리고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지 작업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캔바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또 작업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틀 정도 걸리면 한 48시간 정도 걸리면은 이제 여기 있는 타이틀들이 그리고 키워드들이 색인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색인이 잘 되었는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체크를 하는 방식은 힐륨 10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기도 해요. 요 웹사이트인데요. 저는 이 셀러 일을 할 때부터 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다른 것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여기만큼 조금 더 정확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여기를 항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색인이 되었는지, 키워드가 색인이 되는지 그런 것도 전부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메시지를 셀러인 우리가 메시지를 고객들한테도 보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도 있고요. 뭐 어떠한 뭐 랜딩 페이지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워드 찾는 거, 리스트 만드는 거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몇 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이 색인이 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링크 보시면 이렇게 B라고 먼저 시작되는 AC 넘버라고 해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AC 넘버라고 하는 거는 아마존 고유 넘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책을 내시든 물건을 파시든 이 번호가 무조건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 집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AC 넘버를 넣으신 다음에 엔터를 누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우리 책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색인이 됐다 안 됐다를 아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색인이 되어 있지 않는 리스트를 곧바로 광고를 돌리시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무조건 책을 내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광고 돌리시지 마시고요. 이 키워드들이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이 색인이 잘 되었는지 항상 꼭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광고를 돌릴 준비가 됐어요. 책을 내고 나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 지나고 나면 색인이 잘 되었는지, 키워드가 색인이 되었는지, 책이 잘 올라갔는지, 디스크립션이 잘 올라갔는지, A 플러스 컨텐츠가 올라갔는지 이제 이런 걸 전부 다 체크를 하신 후에 키워드 색인 된지 확인 후에 그럼 한 4일 정도 걸리거든요. 3일에서 4일 정도. 그럼 그때 아마존 애즈 이곳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마케팅 이 링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광고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다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아냐라고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 리포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다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광고를 돌리시면 그 광고 돌리시는 곳 안에서도 오다가 몇 개가 이루어졌는지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도 한 번씩 와요. 그래서 이메일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다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싶은 거는 이상하게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업데이트가 조금 더 빠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다가 이루어졌을 때도 이메일이 따박따박 빨리빨리 오고, 그리고 광고를 돌릴 때도 업데이트가 좀 빨리 되고 정보들이. 근데 KDP는 뭔가 하루 이틀 느려요. 뭔가 데이터를 보기에.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KDP가 좀 느리다라는 거를 좀 감안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마존 애즈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어카운트는 제가 제 게 아니라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분 거를.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Go to Ads 컨설을 클릭을 할게요. 지금 이분은 광고 하나를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 하나가 돌아가는 게 보이고요. 처음에 Create 캠페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제품 하나를 가지고 광고를 돌리는 거고, 두 번째는 브랜드 이름화해서 광고를 돌리는 게 있고, 세 번째는 킨들 첫 번째 페이지 나오게끔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을 할 곳은 이곳입니다. 스폰서 프로덕트를 이곳을 컨티뉴 클릭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새로운 게 있더라고요. 커스텀 텍스트 애드가 있고 스탠다드 애드가 있는데, 뭔가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끌고 오는 그런 형식의 광고인데, 근데 이거는 조금 모험이라서 저는 그렇게 이용을 하진 않고요. 스탠다드 애드를 저는 항상 클릭을 하고 이쪽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애드 그룹, 이건 이름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어떤 책인지 뭐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책이라 하면 뭐 컬러링 북이든 컬러링 페이지든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책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곳이 타겟팅이라는 곳인데, 이거는 오토매틱이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 이 두 가지 광고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시는데, 처음에 광고를 돌리실 때 우리가 어떠한 키워드를 이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품이 노출이 됐을 때 또 사람들이 오다까지 이루어지는 그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오토매틱을 돌리는 걸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광고를 나중에 좀 많이 돌려보시면은 그때는 좀 감이 와요. 아, 이런 내 리스트가 노출이 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감이 오는데, 만약에 아직까지 그런 감이 없으시다면, 처음이라면 이 오토매틱을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토로 돌리게 되면요, 제품 리스트 안에서도 광고가, 그리고 키워드, 이 두 가지에서 광고가 노출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토라고 한다고 하면 이 책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광고가 여기에 나올 수도 있고요, 요 밑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요 리스트 밑에 여기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여러 군데 얘네들이 항상 업데이트를 많이 해요. 아마존에서 어쩔 땐 요 밑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랜덤이에요. 이게 페이지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땐 요 밑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배너가 새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도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너무 업데이트가 많이 돼서. 근데 이 페이지 안에 내 책이 노출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얼마만큼 많이 이 책을 오랫동안 팔거나 이 제품들을 아마존에서 많이 팔게 되면 이렇게 frequently bought together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이제 우리 제품이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많이 파시면, 평점이 많이 달리면 이렇게 한 번으로 묶음으로 파실 수 있는, 이게 노출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토가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냐면, 오토를 돌리게 되면 아마존에서 내 리스트를 보고 거기서 키워드를 보고서 키워드를 노출을 시키고 제품 안에서 노출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디즈니 안에서도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싼 가격에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책은 지금 8불 99전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8불 99전인데 페이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한 70페이지에서 80페이지 정도 되고, 그리고 퀄리티가 뭐 매우 좋은 건 아니고 그냥 AI를 이용을 해서 그냥 잘 뽑아서 그렇게 책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디즈니 이 책 안에 우리 광고가 많이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가격이 6불 99전이라는 거, 디즈니라는 브랜드가 있다는 거,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클릭만 하고 그냥 보고만 나가는, 오다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단점 중에 하나예요. 오토를 돌리신 땐.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내려가시면 네게티브 키워드 타겟팅이라는 곳이, 키워드를 여기서 집어넣어서 노출되지 않게끔 할, 그리고 네게티브 프로덕트 타겟팅이라는 곳을 이용을 해서 에이슨 넘버, 그거를 집어넣어서 이런 책에는 내 책이 노출되지 않게 그렇게 막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오토매틱 타겟팅을 우선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비즈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책을 광고를 돌리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가격은 중간 가격이 31센트예요. 근데 어떠한 셀러는 36센트 이상으로 비딩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떠한 키워드를 돈을 많이 내서 좀 비용을 높게 잡아서 비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매예요, 경매. 우리가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다른 셀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비용을 높게 부르면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사람들한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이거를 더 높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오토매틱 하실 때는 여기에 맞춰서 그냥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밑에를 보시면은 다이나믹 비즈 업앤다운이 있고 그 다음에 다운 올리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만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업앤다운은 이 비용이 지금 우리가 클릭이 될 때마다 31센트로 우선 맞춰놨잖아요. 그날마다 우리가 비딩을 하는 그 가격, 키워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변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광고를 돌릴 때는 이 비용이 훨씬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딱 지나고 나서는 솔직히 아마존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선물도 많이 사고 지갑 많이 열고 크레딧 카드 많이 긁고 이제 이미 너무 사람들이 많이 돈을 썼기 때문에 아마존에 들어와서 더 돈을 안 쓰는 지금 시즌이 지금이거든요. 우리 같은 셀러들도 광고를 안 돌려요. 지금 같은 사람들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광고 비용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광고를 돌릴 수 있는 비용 이런 거를 그래도 하루에 30불 이상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업앤다운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만약에 5불에서 10불 정도 하루에 돌리는 광고 비용이 그 정도가 된다. 많은 광고를 돌리기에는 좀 비용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이 다운 올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처음에 광고를 돌리실 때는 저는 그냥 다운 올리를 선택을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데일리 버젯을 하루에 나가는 우리가 맥시멈 5불로 할 수도 있고 10불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업앤다운을 선택을 하면 그 키워드가 2불 50전 이렇게 된다고 하면 너무 빨리 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운 올리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운 올리를 선택을 하면 46센트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업앤다운을 클릭을 하면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냥 여기에 나오는 그대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추천하는 거는. 밑에 더 내려오시면 캠페인 이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원하시는 이름을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이 이름은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데일리 버젯은요,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런칭을 할 때 대부분 셀러들은 30불 정도, 하루에 30불 정도 비용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비용이 너무 그렇다. 그러면 이제 5불 정도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돌리셔도 되는데, 비싼 거랑 안 비싼 거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비싼 게 한 뭐 30불에서 50불이든 150불이든 하루에 그렇게 비용을 쓰게 되면 더 좋은 거는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받는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5불이나 이제 좀 낮게 선택을 하게 되면 좀 더 아주 느리게, 좀 더 느리게 데이터가 좀 쌓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너무 좀 괜찮다고 하시면 적어도 15불에서 30불 정도 하루에 처음에 광고 돌리실 땐 이 정도 돌리시는 게 좋기는 해요. 어차피 우리가 아마존에서 새로 제품을 냈을 때는 아마존에서 좀 푸시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한 2주 정도 푸시를 해줘요. 그럼 그때 차라리 좀 버젯을 높게 잡아서 광고를 적어도 2주 정도는 돌리시는 게 좋아요. 높은 비용으로 이렇게 한 30불로 아니면 50불로 이런 식으로 돌리시는 게 좋고, 그리고 2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좀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때 정도는 저 같은 경우도 뭐 10불 이런 식으로 5불이든 10불이든 이렇게 줄여서 광고를 돌리고 있어요. 우리가 광고를 돌리게 되면 그래프가 나오고 얼마까지 얼마를 우리가 돈을 썼고 이제 이런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왼쪽에 Search Terms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꼭 클릭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제품에 어떠한 다른 사람의 리스트에 우리 제품이 노출이 됐을 때 클릭수가 어땠는지, 오다가 몇 개가 이루어졌는지, 세일이 뭐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A 코스가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이 보이거든요. 클릭수가 10개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다가 없으면 무조건 네기티브 키워드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키워드로 17개 클릭수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오다가 하나도 없. 그럼 저는 무조건 이 카피를 해서 이 위에 보면 네기티브 타겟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곳에 add 네기티브 키워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그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그 키워드는 절대 노출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고요. 비싼 게 있거든요. 그런 키워드는 무조건 네기티브 집어넣어서 노출이 되지 않게끔 합니다. 그게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키워드라고 할지언정 그런 키워드를 이용을 하시면 다른 셀러들도 다 이용을 해서 그렇게 광고를 돌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가요. 2불, 3불, 5불 이렇게 계속해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광고를 돌리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는 완전히 잡아먹는 거죠. 저는 구글 광고를 돌릴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너무 비싼 키워드는 무조건 노출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오토 광고를 돌려서 이 데이터를 충분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다가 잘 발생을 하고 코스라고 해서 이거는 클릭수가 몇십 대 오다 수가 몇 개고 이제 이런 거를 계산을 한 게 요 A 코스라는 거거든요. 이 A 코스 보시면은 어떤 건 뭐 10% 어떤 건 153% 이렇게 나오는데 이 A 코스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제품마다 다 다르고 키워드마다 다르고 주제마다 다르고 그 카테고리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어떤 제품들은 제품 리스트에 노출이 됐을 때 더 많이 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 뷰티 제품들 제가 그런 거를 많이 팔고 그러는데 그런 제품들은 다른 사람의 리스트 안에 노출이 됐을 때 더 많이 구매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제품들은 키워드로 노출됐을 때 더 많이 세일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데이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해요. 여기 A 코스가 잘 나오는 이거를 이런 키워드들을 그대로 카피를 한 다음에 또 광고를 하나 오픈을 합니다. 이번에 광고를 오픈을 하는 건 매뉴얼로 광고를 오픈을 해요. 오토로 광고를 돌리게 되면요. 너무 광범위하게 노출이 되기 우리가 오토를 계속해서 돌리게 되면 어쨌든 데이터는 계속해서 쌓이거든요. 랭킹이 좀 더 빨리 올라가는 것도 팩트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고를 한 달 정도 돌리다 보면은 데이터가 좀 그만큼 많이 쌓여요. 그래서 어떠한 키워드에 어떠한 제품에 노출이 되었을 때도 좋은지 그 데이터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매뉴얼 광고를 또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똑같이 스탠다드 애드 클릭하고요. 여기 밑에 매뉴얼 타겟팅을 클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토매틱 타겟팅을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매뉴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밑에가 조금 바뀌었어요. 매뉴얼 타겟팅을 하면은 우리가 키워드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제품 리스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키워드 타겟팅이 있고 그 다음에 프레이스가 이그젝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세 개를 전부 다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 가지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안다면 이그젝트를 선택을 하셔서 광고 그 키워드를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 그럼 이그젝트를 선택을 했을 때 이 가격, 키워드 가격이 3불 66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다른 셀러가 이거보다 더 비싸게 이 키워드를 비용을 내고 비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셀러들보다 더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간 가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때 같은 경우는 좀 더 높게 올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4불 58전 이게 제일 비싼 거기 때문에 4불 58전 정도 이렇게 좀 너무 비싼 키워드지만 비싸게 하셔야 돼요. 이그젝트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만 노출이 되고 오다도 발생을 하고요. 클릭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토를 광고를 돌리기가 싫다. 그냥 키워드를 한번 돌려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브로드 아니면 프레이스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프레이스를 선택을 했을 때 좀 더 오다 수가 많았어요. 프레이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어덜트 컬러링 북이라고 하면 북스가 될 수 있고 프레이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브로드는 이 키워드 하나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광범위하게 이 키워드 하나로 광범위하게 노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프레이스를 선택을 해서 아마존에서 주는 키워드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힐륨 10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키워드를 찾아서 광고를 이렇게 돌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렇게 프레이스를 선택을 해서 오토 광고 돌리기도 전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제가 키워드를 힐륨10 이용해서 키워드를 찾아서 광고를 돌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좀 효과도 잘 봤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광고도 참 그쵸. 뭐 이렇게 해야 될 것도 많고 뭐 방법들도 많고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토 광고를 먼저 돌리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오토 광고를 돌리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이용이 될 때도 있거든요. 정말 싸면서 오다수가 잘 이루어지는 그 키워드들을 찾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 광고를 돌리시는 게 좋고 똑같이 네게티브 키워드 타겟팅 넣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업앤다운, 비즈 업앤다운이 있고 다운 올리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광고를 돌렸는데도 오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 책이 아무리 찾아도 앞부분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칼로링 북이라고만 쳤을 때 아까 7만 개 이상의 책들이 발견이 됐고 칼로링 페이지스라고 찾았을 때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노출이 되고 있고 너무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은 밑에 내려오시면 여기에 베스트셀러스 랭크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 카테고리 안에 몇 위 정도 되는지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대충 우리 책이 몇 위 정도 올라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책을 처음 지금 내셨으면 이게 안 보이고요. 적어도 한 3, 4일 정도는 있으셔야지 이 데이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광고를 돌리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이 랭킹이 빨리 올라간다고 이게 딱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는 뭐 2000 몇 위 뭐 이러다가 갑자기 500 몇 위 이렇게 점프하는 게 보이시기도 하고 어쨌든 첫 몇 위 뭐 이렇게 뒤로 밀려날 때도 있고 이게 변동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 밑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보셨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코멘트를 누가 남겨주면은 우리가 그 밑에 셀러인 우리가 그 밑에 답글을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또 안 돼요. 진짜 답답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구매를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정말 좋은 퀄리티의 책을 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책을 많이 낸다고 해서 책이 다 팔리지 않아요. 절대로. 이미 저도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책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제품으로 많이 해봤는데 이 제품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테스트용으로 한번 마켓에 다 올려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별로 없고 결국에는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제품 퀄리티도 너무 중요하지만 마케팅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이 책에 노출을 시켰느냐, 랭킹을 얼마만큼 올렸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가 리뷰 글을 받았느냐 이런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정말 좋게 잘 만드셔서 하루 내신 다음에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계속해서 마케팅을 하시고 그리고 책 오다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을 내시고 이런 식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해본 것 중에서 그래도 그게 제일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존 KDP, 오랜만에 아마존 KDP에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쪽에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코멘트 남겨주시고요. 이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생각보다 이메일이 많이 와요. 구독자 수는 많이 없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내용으로도 저한테 많이 이메일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너무 이제 분산이 되다 보니까 답장을 해드려야 되는 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답장을 못 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코멘트를 많이 이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